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북한 외교 관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모양새인데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레이가 굉장히 이제 북한과 등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 파기에 이어서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그 강철 대사가 줄곧 이제 말레이 당국을 비난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강철 대사는 뭔가 다 본국의 그 오다를 받아서 행동을 했겠습니다만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 또 한 차례의 성명 발표를 통해서 마치 그 이번 사건이 어떤 자신들이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계속 왜곡을 해왔거든요. 예. 이것은 외교관으로서 적어도 북한은 주권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외교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마치 무슨 VX 같이 뭔가 이 저돌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20일에 평양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강 대사의 말하면 추방 결정은 제가 볼 때는 국교 단절의 첫 단추를 열어제끼는 그런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몇 안 되는 우방국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초강경 조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데 사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지난 73년 5월에 이제 국교를 수립했고 그해 12월에 이미 말레이시아 주재 평양 대사가 설치가 됐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에 2004년에 이제 대사관을 설치를 했는데 두 나라는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북한이 이제 동남아시아 비동맹 국가들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이 쿠알라룸푸르에 마련하고 또 북한 근로자가 최대로 진출해 있는 나라도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국교 단절이 된다면은 과거 어떤 버마 랑군 테러 당시 83년 테러 당시에 단교되었던 그 이상의 외교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으로서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경제적인 손실을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말레이 당국이 이제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말레이 현지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 노동자분들이 이제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해요. 예. 일단은 이게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정도의 좀 타격이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07년에 이제 북한의 김용일 내각 총리가 직접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등 비교적 북한 고위층들이 외화벌이의 전진 기지로서 말레이시아를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그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할 경우 물론 북한 근로자들은 지금 광산, 탄광 또는 건설 아주 말레이시아의 3D 현장에 대체로 진출해 있고 그 규모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그 외화의 규모는 그 쏠쏠하고 북한으로서는 통치 자금 마련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국교 이 비자 면제가 파기되면서 거기서 이제 상당수를 아마 내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대사까지 추방하는 지금 이런 시국에 무슨 근로자들 뭐 이런 걸 다 선별하겠다는 그동안 또 무슨 이번 암살 작전에 연루가 됐다든지 거기에 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예리한 분석이 있고 파기 협정에 이제 재심사가 진행된다면은 적어도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강제 추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단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단교 상황까지 이어질까요? 글쎄,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시국에 지금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사를 추방한다. 이것은 거의 단결을 결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이것은 뭔가 말레이시아 경찰이나 정보 당국이 이 범죄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확신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 따라서 뭔가 이 북한이 잘못된 그런 이런 도발이나 이런 테러에 대해서는 응징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또 그래야만 말레이시아가 국제 무대나 또 동남아 외교 무대에서 뭔가 체면을 세울 수 있지 저렇게
특히 이제 저 나라는 이슬람 국가로서 이 종교가 우리가 뭐 예. 기독교는 이제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지만 이슬람은 뭐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저기서 그렇죠. 바로 자기 형을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묵인하면은 말레이시아의 체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교적 도덕성도 그렇고 아마 묵인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아도 단견은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관계라는 게뭐 도덕적인 거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정략적인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리정철도 추방이 됐고 또 이렇게 북한 대사까지 추방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김정은 암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의 실마리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을. 물론 이제 있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이종철의 추방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네. 친구가 이제 화공학 박사이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적어도 그 VX를 믹스하거나 운반하는데 뭔가 협조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인데 그 사람을 추방했다는 것은 나머지 네. 그러니까 이제 현광성 이등서기관 또 김욱일 그 고려항공 직원 이런 사람들이 아마 더 핵심 인물이고 이 사람은 거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쫓아도 된다. 즉 호랑이만 잡아놓으면 뭐 노루나 뭐 사슴 정도는 내쫓아도 얼마든지 증거 확보는 돼 있다 이런 판단하에 내쫓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아마 이제 앞으로 대사관을 추방하고 근데 대사가 이제 추방했는데 그 날짜에 떠나지 않는다든지 할 때는 뭔가 그 나라의 사법력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대사 추방 또 이종철의 추방은 하나의 그 초기 단계지만 그 나머지 성원들에 대한 인적 확보는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레버리지는 분명히 말레이 정보 당국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강철 대사가 이런 식으로 추방이 된다면 본국에 상당히 좀 그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식으로 신변이 상당히 좀 불안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말레이시아 대사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재수 없는 보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장성택의 조카 그렇죠. 장영철이 예, 돌아가서 총살당했고 강철도 물론 본국의 지시대로 했겠습니다만은 저 사건이 워낙 그 엄중한 북한으로서 볼 때는 저 중차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외교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숙청되는 건 명백하지만 과연 또 처형까지 갈지 그러나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뭐 총살형도 면할 수 없는 요즘 그 북한의 공포 정치의 그 어떤 그 모든 그런 분위기를 패턴을 보면 충분히 뭐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저 사람을 또 총살해야 다른 대사들이 또 충성하지. 저 가만 놔두면 야 뭐 저 형을 죽인 게 폭로된데도 뭐 별부가 아니네 이렇게 될까봐 김정은이 가만 안 놔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성을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결과가 잘못됐다면은 또 총살감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뭐 북한에서. 그렇죠. 내부에서. 과거 뭐 김현영철 무력부장이 뭐 충성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뭔가 그 지금 세습 과정에서 처단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런 네.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말레이 경찰이 뒤늦게 고려항공 직원인 김욱일 체포에 나서면서 네. 수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겠죠. 그렇죠. 이게 현광성 그 이등소기관은 외교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어렵지만 이 김욱일인 경우는 그런 면책권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대사관에 이제 은신해 있는데 아마 말레이 당국이 경찰이 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저 사람이 그 VX의 원료를 들여왔거나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저 사람을 끈질기게 저렇게 체포하고 뭔가 거기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걸 볼 때 아마 수사의 전모에 상당히 핵심 자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이제 대사관 안에 일단 은신하고 있는지 대사관이 해체되거나 귀국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칼끝을 말레이시아 경찰의 칼끝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에 일단 북한이 협조할 가능성, 이제 김욱일도 체포를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아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북한 당국의 도움을 뭐 좀 기대한다. 이거는 요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뭐 저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르쇠로 갈 것이고 지금 뭐 대한민국까지도 막 끌어들이면서 무슨 모략이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고 끝까지 오리발로 나가겠지만 어쨌든 이제 김정남 시신이 아직 100%
가족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고 또 그 시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북한 당국이 손으로 넘어가느냐, 현재로서는 뭐 가족의 손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과연 지금 대사까지 추방당한 이런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어떤 뭐 레버리지를 다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말레이 당국의 전적으로 주권 행사에 의해서 뭐 비교적 공정하게 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는 분석도 있던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부분도. 그죠? 근데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어도 저기 이제 김한솔이나 그 똘똘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북한 대사관이 해체되거나 하면 그 이후에 와서라도 확인하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미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만 보더라도 예. VX라든지 또 저 북한 공작원들이 쿠알라룸푸르에 왔다가 돌아간 모든 걸 볼 때 미제 사건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레이가 당초 시신 확인을 위해서 2주간 유족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시한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유족들이 말레이행을 주저하는 이유가 신변 위험 문제도 있지만 중국 측에서 통제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 그 중국에서 이 문제로 이제 방송학에서 들어온 그 유명한 그 학자를 만나봤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중국은 이번 사건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뭔가 그 뜻은 북한 편도 말레이시아 편도 안 들고 저 과학적 증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물론 그 학자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고 중국의 또 국가안전부가 아무래도 개입해서 저 시신 확인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하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가족이 와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외형적 절차보다 이미 김한솔이나 또 김솔이나 그 자녀들의 뭐 치솔이나 다른 걸 머리카락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 확신 의해서 지금 대사를 추방하는 이런 결단이 나오지 말레이시아 당국이 단지 외형적인 지금 절차 문제가 뭐 난제 부딪혔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저런 자신들의 어떤 저런 수위를 높여가면서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도 어느 정도 저 진실이 밝혀지고 그것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확신한 기반 위에서 약간의 협조는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동북아 패권 경쟁에 있어서 네. 북한이 계속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좀 북한을 설득한다든가 뭔가 좀 유화 정책이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달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지금의 상황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골몰하지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또 이길성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도 만났고 사실 그 외교의 컨트롤 타워들을 거의 만나고 비교적 좋은 발언을 남기고 돌아간 거 보면 뭔가 저 문제 그것이 뭐 단지 이제 석탄 수출 중지라는 이런 문제를 아젠다로 삼았다고 하지만 저 김정남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아젠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길성이 상당히 웃는 낯으로 돌아간 걸 보면 뭐 중국이 어떤 뭔가 이런 도닥거리는 신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도 저런 참 천인공노할 테러를 두고 북한을 마냥 감싸는 자신들의 외교적 위상이 너무 추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뭔가 더 말레이시아가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경우에는 중국으로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지 북한의 편을 마냥 들면 그건 중국의 외교적 그 실패죠.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북한 외교 관계는 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